50년 건직 한덕수 내란 방조 구속기로 헌정사 첫 사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는요,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입니다.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혐의가 6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고요. 여기 지금 노컷뉴스 오늘 제가 캡처 화면인데요. 신병 확보되면 다른 국무위원 조사 등 수사 탄력 이렇게 잡아 있네요. 자, 정우진의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돼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덕수와 관련돼서 6월 달에 한덕수 지금 담장을 넘고 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담장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떨어지고 저쪽으로 가면 방조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되는 감옥에 관한 일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조금 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그동안의 한덕수의 행적 등을 좀 짚어보고요. 이번 주 수요일 27일 날 한덕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속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도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정말 인구에 많이 회자됐던 것이 있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호남을 갔었습니다. 5.18 국립묘지에서 뭐라고 외쳤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런 외침이 있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저도 감방 갑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감방 간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지금 판단입니다.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다음에 고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6가지 혐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목을 혐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가 있으신가요? 전 딱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적시된 6가지 혐의는요, 명백하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특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6가지 혐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국회에서 인준받는 공무원은요, 국무총리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관들, 국무총리 포함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만 장관들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걸 대통령이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장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인준 절차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인준 절차를 거치는 일단은 지금 행정직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국회 인준을 받는 것이 국무총리입니다. 왜 그러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제1보좌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왜냐? 국회를 통해서 선출된, 인준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제1보좌관 기능도 하지만 또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 해당된다. 그 직 자체가 이렇게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굉장히 저는 적절한 표현이자 적절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직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인준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 특검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소위 말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고요. 다시 말해 내란 우두머리의 불법 계엄에 대한 그 짓에 대해서 부역질을 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한덕수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적시된 것 중에 하나가 위증이 적시가 됐어요. 위증. 다시 말해서 한덕수가 국회에 나와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탄핵에 올라갔을 때 본인이 증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덕수 또한도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불법 계엄 벌어지고 국회 출석해서 한덕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도 못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법 계엄 벌어지고 나서 직후에 정호진의 브리핑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인데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한덕수가 말렸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덕수는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 전체를 소집해야 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위원회 부의장이에요.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데 다 소집한 게 아니에요. 선별해서 소집했습니다. 골라서 일단은 소집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이의제기나 토달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제외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계엄 선포문 못 봤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가 되면서 추궁 나오면 하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주머니에 있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고요. CCTV에 이상민과 한덕수가 계엄 문건을 놓고 얘기하는 10여 분 동안 얘기하는 게 CCTV에 나오니까 이제서야 특검에 가서 계엄 문건을 봤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후 계엄 문건 이거 승인했다 다시 또 취소했다 이런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한덕수는 국회에서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탄핵이 기각됐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불법 계엄에 직접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덕수가 탄핵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탄핵 직후부터 한덕수 탄핵 되기 전까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했던 짓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내란 특검을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덕수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본인이 거짓말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 특검이 예를 들어서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가동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덕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됐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한덕수 이 한 사람의 거짓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짓으로 인해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에서 농락당했다. 그때 당시에 직접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라는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던 특검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한덕수의 기만에 헌법재판소가 농락당한 이런 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특검에서 여러분 김건희 말끝마다 거짓말한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별명이 뭡니까? 입벌구입니다. 입만 별명 구라를 친다 그래서 입벌구라는 별명이 있죠. 윤건희 권력하에서 이게 전염이 된 건지 아니면 유유상종이라고 이 사실 이 거짓말에 능한 자들만 모아놔서 그런지 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또한 윤건희에 뒤지지 않는 입벌구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재확인된 사실인 것 같고요. 윤건희 정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거짓말을 위한 윤건희 정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덕수의 거짓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또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덕수의 대통령 요리와 대권의 꿈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했을 당시 탄핵되기 직전에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성병 특검 거부권 다 행사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지긴 죄를 본인이 아는 거죠.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특검이 가동됐다라면 지금 윤석열보다 한덕수가 먼저 탄핵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위증으로 헌법재판소까지 농락했다라는 거 이거 역사에 길이길이 좀 남겨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가 했던 대통령 요리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원했던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 탄핵 기각되고 복귀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2명의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본인이 날치기 한 거예요. 가로채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윤석열의 최측근까지 박아서 이랬던 한덕수. 그 과정에서 또 뭐가 있었죠?
본인이 대통령 노래하다 보니까 대권까지 생각했는데요. 단순히 대통령 노래에 빠져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불법 계엄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이 노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은 나 미국 전문가다 하면서 아니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게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본인이 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시도하겠다 막 이랬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미국 전문가다 얘기하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얘기하다가 사실상 본인 대권으로의 불쏘시개를 사용한 거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대권놀이에 빠졌다기보다는 대권 야망을 숨기지 않았던 그때의 하나의 한 장면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그래서 한덕수와 관련돼서 좀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덕수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간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정말 정권을 넘나들면서 국회의원만 안 했지 대한민국의 주요 요직은 다 차지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쳤어요. 부총리를 했고요. 특히 대한민국 초유의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운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말년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한덕수 말년이 뭡니까? 간판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뭐 간판 간다 이렇게 하니까 김건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명리학자한테 텔레그램으로 저 간판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배우자 또한도 이런 무속과 점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조예가 깊다고 하는데 본인 남편 관직에 오를 때마다 본인이 코치했다 그러는데 왜 이번에는 코치를 못했을까? 간판 가는 거 몰랐나? 뭐 저는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돼서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권을 넘나들었다면 저는 그 품성 자체가 고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권을 넘나들면서 요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혹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품성 자체는 고든 사람이 아니다. 한 번도 진자리 가지 않았습니다. 마른 자리만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기회주의자로 산 거죠. 특히 여러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고약 세탁 전문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향이 달랐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평생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평생 기회주의자로 살다가 약도 없다는 노욕까지 걸렸죠. 그러다가 결국은 감방 신세를 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윤건희 정권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건희 정권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통점 하나를 얘기 들자면요. 국가적인 공익보다 개인의 안위를 최우선에 뒀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 없고요. 내 안위가 어떤지가 모든 부분에 잣대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직의 자리를 앉은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 앉았던 무게만큼 저는 죗값을 치르게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27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요. 한덕수 구속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됐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금 구속 사유와 관련된 6가지 혐의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이상민은 직권남용죄가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왜 있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의 단전단수 때문에 이상민에게 추가됐던 혐의는 직권남용이었는데요. 이 직권남용은 한덕수에게 없습니다. 그 외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을 구속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위로 보면 국무위원회 부의장 대한민국 2인자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불법 개헌 내란을 막지 않았고 방조했고 그리고 뭐 공문서 위조에 심지어 위증까지 이거 구속 안 하면 뭘 구속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상민의 전례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27일 구속 확실하다고 보고요. 전 마음 같아서는 헌법재판소 위증했던 헌법재판소를 농락했던 괘씸죄도 추가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호진의 브리핑이 목요일 날 있으니까요. 오늘 28일에는
한덕수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